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2화 푸른 오이. 채시처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슬아한 일인 것만 같았다. 언제 치르고 그만이었지? 헤아려 보니 그새 두어 번은 훌쩍 건너뛴 것 같았다. 어머니, 두어 달 전에? 채시처녀는 말꼬리를 흐렸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아직도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는지 모르는 채시처녀는 멍청이 얼굴만 쳐다보았다. 채시처녀의 어머니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채시처녀는 영문을 알지 못했다. 왜 그러신가요, 어머니? 한동안 넋이 나간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채시처녀의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냐고! 채시처녀는 도무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채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예? 예? 채시처녀는 어머니의 말에 까무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이 애미가 네가 속병이 들어 그런 줄만 알고 걱정이 태산만 같았다만 생각해보니 이 애미가 널 가졌을 때처럼 너도 지금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묻는 것이니 다른 데로 말해라 어서. 어머니는 눈을 맵게 뜨고 다그쳐 물었다. 그때야 무슨 말인지 정황을 판단한 채시처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추워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아이를 가진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냐? 필시 입덧이다. 채시처녀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하늘에 맹세코 그런 사실이 없었다. 쌀이울 너머로 건너다 보았던 선돌이는 그저 이웃집 머슴에 불과했고 들길이며 마을길을 걸으며 마주쳤던 사내들은 그저 눈을 들고 쳐다보아서는 안 될 사내들일 뿐이었다. 항상 처녀로서 조신하게 처신하고자 힘써온 채시처녀였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채시처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 음양의 이치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아이는 남녀간의 어우러짐에서 비롯된다는 상식 정도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사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채시처녀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애원하는 듯 말했다. 아니라면 다행이다만 서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왕 그르친 일이니 진실을 말해라. 네 아버지 알까 무섭다. 오늘은 그만 어서 자거라. 어머니가 나간 후 채시처녀는 자리에 누워 지난 일을 더듬어 생각해 보았다. 만약 처녀인 자신이 어머니의 짐작대로 아이를 가졌다면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었다. 채시처녀는 어머니의 날벼락 같은 말을 되뇌며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애써 그럴 리 없다고 도리질하는 머릿속에 자꾸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지난 겨울이었다. 산에 우긋불긋 물들었던 낙엽이 지고 벌거벗은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는 엄동설한이 왔다. 첫눈으로 쌀기 눈이 내리고 푸른 잎의 소나무가 월출산 바위 틈에서 기상을 자랑하는 차가운 시절이 어느새 다시 찾아온 것이다. 채시처녀는 모처럼 만에 따뜻한 햇살이 들자 묵은 빨랫감을 찾아 들고 집 앞 빨래터로 나갔다. 월출산 계곡의 갈래갈래 바위 너서를 더듬고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구비구비 노래를 부르며 마을 뒷산 개울을 흘러타고 내리는 빨래터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따라 늘 빨래하는 안악들로 붐비던 빨래터에는 겨울 햇살에 고요히 젖은 손시린 맑은 물이
저 혼자 굽이쳐 흐르며 제잘제잘 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늘 시끌벅적 하던 안악들의 아우성도 없고 개울가 공터에서 서로 모여 놀이하고 노는 조무르기들도 없었다. 채시 처녀는 고요의 틈으로 살며시 바윗돌을 깔고 앉아 가지고 온 빨랫감을 꺼내 곰실거리는 시냇물에 풍덩 적셔 돌 위에 올려놓고 콩쾅콩쾅 방망이질을 했다. 굽이치는 맑은 물굽의 노래에 맞춰 시린 손에 쥔 방망이질을 따라 온몸에 땀이 솟고 먼 산이 함께 울었다. 그런데 그때 얼른 빨래하고 가려고 한껏 열중하던 채시 처녀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누군가 지나간다는 인기척을 느낀 채시 처녀는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선돌이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선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한다름에 사라져버렸다. 선돌이라고 생각했던 채시 처녀는 얼핏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언뜻 돌아보니 그쪽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채시 처녀가 집을 나설 무렵 선돌이는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아무리 힘이 장사인 선돌이라고 하더라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장작을 다 패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채시 처녀는 밝은 대낮에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빨래하는 방망이를 힘껏 쥐었다. 그 순간 물 위에 동동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헤엄이라도 치는 양, 투명한 물살 위로 미끄러지듯이 다가오는 것은 푸른 물체였다. 저게 뭘까? 채시 처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그것은 팔뚝만큼 크기의 싱싱한 오이였다. 참 이상도 하다. 이 추운 겨울에 오이라니. 기이하게 생각한 채시 처녀는 한동안 물끄러미 오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오이가 동동 물살을 헤치며 자신에게로 다가오지 않는가? 채시 처녀는 너무도 이상하여 그 오이를 방망이로 툭 밀어냈다. 물살 따라 저 멀리 아래로 떠내려가야 할 오이는 저만치 밀려가더니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는 듯 다시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왔다. 채시 처녀는 다시 방망이로 툭 밀쳐냈다. 그런데 오이는 다시 그렇게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그러기를 반복했을까? 채시 처녀는 문득 입안 가득 갈증이 났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오이를 베어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기자 억제할 수 없는 식욕이 생겼다. 채시 처녀는 다가오는 오이를 손으로 건져 한 입 달게 베어 물었다. 싱싱하고 상큼한 오이 냄새가 입안 가득 번졌다. 채시 처녀는 그 자리에서 오이 하나를 마저 다 달게 먹고 말았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채시 처녀는 그날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몸이 나른해지고 달이 지나자 자꾸 헛구역질이 입안에 감돌던 것이다. 정말 태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채시 처녀는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새 새벽이 밝았나 보다. 간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한잠도 이루지 못했던 채시 처녀는 그 기이한 사건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날 밤이 되자 채시 처녀는 방에 들어온 어머니에게 두어 달 전에 빨래터에서 있었던 오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채시 처녀의 어머니는 너무 황당하고 기이한 이야기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지 눈을 치뜨고 물었다. 그 한겨울의 오이라니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냐? 채시 처녀는 어머니의 말에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단 말이냐. 애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
애가 들어섰다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더구나 아버지가 아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니 차차 징후를 보도록 하자구나. 우선은 네가 몸이 아파 밖에 다닐 수 없다고 할 터이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 안에만 있거라. 어머니의 말에 채시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채시 처녀는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모름지기 아이란 성숙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어우러져야 잉태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오이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아이를 가졌다면 이 얼마나 괴이하고 기이한 일인가. 하필 그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최씨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배를 쓸어보았다. 정말 예전 같지 않게 아랫배가 볼록 솟아오른 느낌이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